가만히 앉아 있을 뿐인데 돈이 들어오는 명상법. 이 문장은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수많은 현자와 사상가들이 강조해온 지혜이자 현대의 심리학과 경제학에서도 다시금 주목받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서가 달라지고 그 질서가 곧 부의 흐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하고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참된 부를 이룬 사람들은 단순히 바쁘게 움직였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을 먼저 다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고요를 찾아내고 마음속의 혼란을 잠재운 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부를 이루었습니다. 명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있거나 공원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마음속의 불필요한 소음을 차단하고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은 늘 성급하고 후회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차분히 숨을 바라보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결국 선택의 결과로 모이고 불어납니다. 따라서 평화로운 마음은 곧 현명한 선택을 만들고 현명한 선택은 곧 부를 이끌어옵니다. 둘째, 고요히 앉아 있는 습관은 인간관계를 바꿔줍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우리의 말투는 부드러워지고 태도는 차분해집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누구나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일상 속의 작은 기회든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명상으로 길러진 평온함은 돈을 끌어오는 힘이 됩니다. 셋째, 명상은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알림, 뉴스, 광고, 끝없는 메시지들. 이런 혼잡한 세상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고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집중력이 결국 돈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넷째, 명상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돈으로만 환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명상은 시간의 흐름을 천천히 느끼게 해주고 허무하게 흘려보내던 순간들을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꿉니다. 이 태도의 변화는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돈을 바라보는 관점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명상은 우리 안에 있는 풍요의 감각을 일깨웁니다. 돈을 좇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은 끝없는 갈증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미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가 차오릅니다. 감사는 풍요의 시작입니다. 풍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더 많은 자원이, 더 많은 부가 흘러들어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이 단순한 명상은 그래서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본래의 흐름을 되찾게 하고 그 흐름 위에서 불을 이루게 하는 가장 오래되고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마음은 차분해지고 불안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지금 앉아 있는 바로 이 순간, 돈과 부의 에너지는 이미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가로막던 것은 다름 아닌 당신의 불안, 조급함, 두려움이었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풍요로운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명상의 시간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정화하며 삶의 본질을 되찾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이 짧은 순간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더 큰 풍요와 부로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 외부의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투자처를 찾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에 몰두하지요. 물론 이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부의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마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얻은 기회는 쉽게 흘러가고 불안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쉽게 무너집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명상은 바로 이 내부의 환경을 조율하는 힘을 줍니다. 첫째, 명상은 소비 습관을 바꿔줍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더 많은 소비를 합니다. 마음이 허전하면 불필요한 물건을 사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충동적으로 지갑을 열어버립니다. 그러나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점점 내면의 안정감을 회복합니다. 이 안정감은 충동적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을 선택하는 힘을 줍니다.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큰 자산의 차이를 만듭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거창한 행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비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명상은 돈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불안의 상징입니다. 돈이 많아도 잃을까 불안하고 적어도 모자라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명상은 이 불안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호흡을 바라보며 차분히 앉아 있으면 돈이 단순히 삶을 위한 도구임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지나치게 집착할 때는 돈이 우리를 떠나지만 돈을 고요히 바라보고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돈은
오히려 더 쉽게 다가옵니다. 셋째, 명상은 기회에 대한 감각을 길러줍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은 눈앞의 기회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차분한 사람은 작고 사소한 기회도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에서 같은 환경에 있어도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합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큰 변동에 흔들리지만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전체 흐름을 바라보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은 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명상은 감사의 마음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단순한 리듬 속에서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더 큰 풍요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감사를 잃은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서 살고 감사를 아는 사람은 가진 것 이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명상은 이 감사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다섯째, 명상은 건강을 지켜줍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데 있어서 건강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반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이것은 곧 신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마음의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건강이 튼튼한 사람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오래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은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부의 기초가 되는 건강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여섯째, 명상은 인내심을 키워줍니다. 돈을 벌고 지키는 일에는 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돈을 좇는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에 흔들리다가 결국 큰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매일 차분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내심을 기릅니다. 이 인내심은 장기적인 투자와 습관 속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는 단기간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습관과 태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은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목표는 있지만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요히 앉아 있는 동안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모이고 돈도 따라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한 길을 걷는 사람에게 부는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이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명상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지키고 불리는데 필요한 내적 자산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소비 습관이 바뀌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며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고 감사가 늘어나며 건강이 회복되고 인내심이 길러지며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부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풍요로운 인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이 모여 내일의 삶을 바꾸고 1년 뒤의 재정을 바꾸며 결국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인데 돈이 들어오는 명상법.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파동, 그리고 그것이 돈과 부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단순한 종이 조각이나 숫자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넓게 바라보면 돈도 결국은 에너지의 한 형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거래가 축적되면 돈이라는 형태로 남습니다. 즉,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흐르는 에너지의 집약체입니다. 명상은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정화하고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내면은 불필요한 소음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신이 내뿜는 파동을 깨닫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는 우리의 파동도 흔들리고 그로 인해 돈의 흐름도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평온하고 차분할 때는 우리의 파동이 안정되고 그 안정감은 곧 돈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에너지의 파동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꿉니다.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피곤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이 내뿜는 파동의 차이입니다. 명상은 우리 스스로의 파동을 정화해 주어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주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그 신뢰가 결국 돈과 기회로 이어집니다. 둘째, 돈도 파동에 반응합니다.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일 수 있지만 삶의 경험 속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쥐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돈이 빠져나가고 차분한 마음으로 돈을 다스리면 오히려 돈이 불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파동과 태도가 돈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명상하는 사람은 돈을 두려움이 아닌 도구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순간 돈은 더 쉽게 우리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셋째, 명상은 보이지 않는 기회를 끌어옵니다. 세상에는 늘 수많은 기회가 존재하지만 그것을 알아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면이 혼란스러운 사람은 기회가 앞에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상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파동을 정리한 사람은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알아챕니다. 작은 기회가 쌓여 큰 부로 이어지는 것이지 갑작스러운 행운만이 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넷째, 명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돈은 에너지의 흐름이고
에너지는 끊임없이 교환됩니다.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면 늘 부족하다는 파동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삶은 부족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와 평온 속에서 살면 충분함의 파동이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삶은 풍요로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 돈을 끌어오는 비밀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명상은 돈의 속도를 조절하는 힘을 줍니다. 돈은 마치 물가도 같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고 너무 빨리 흘러가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만들어 돈의 흐름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조율해 줍니다. 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잡는 가장 지혜로운 시간입니다. 이처럼 명상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파동은 늘 존재하고 그 파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파동을 내보내느냐에 따라 돈과 기회는 달라집니다. 불안의 파동을 내보내면 돈은 우리를 떠나고 감사와 평온의 파동을 내보내면 돈은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의 파동도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이 바로 풍요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내는 이 안정된 파동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다시 당신에게 부의 형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루의 끝, 잠들기 전의 시간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우리는 무심코 TV를 켜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잠들기 전 무의식 속에 무엇을 심는가가 곧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명상은 낮에도 소중하지만 밤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잠들기 전의 명상은 하루 동안 쌓였던 불안과 피로를 내려놓고 새로운 에너지를 무의식 속에 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내일의 부와 기회를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첫째, 잠들기 전 명상은 무의식을 정화합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걱정과 불안입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안고 잠들면 무의식은 그것을 반복해서 새깁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호흡을 고요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 무의식은 더 맑고 깨끗해집니다. 맑은 무의식은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더 나은 기회를 끌어옵니다. 둘째, 잠들기 전 명상은 감사의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분명 작은 기쁨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말, 무사히 돌아온 하루, 혹은 단순히 살아있음 그 자체.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잠든다면 무의식은 풍요로움의 감각을 간직합니다. 풍요로움을 품은 무의식은 현실에서도
풍요를 끌어옵니다. 돈과 부는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옵니다. 셋째, 잠들기 전 명상은 부의 이미지를 무의식에 새겨줍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 원하는 재정적 자유, 원하는 공간을, 그 이미지를 그리며 호흡을 고요히 한다면 무의식은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야 할 목표로 받아들입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잠들기 전의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 명상은 몸을 회복시킵니다. 불안한 상태로 잠들면 몸은 깊이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상으로 마음을 편안히 한 뒤 잠들면 몸은 깊은 수면에 들어갑니다. 깊은 수면은 곧 더 강한 에너지로 이어지고 강한 에너지는 내일의 기회를 붙잡는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몸은 돈을 다루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다섯째, 잠들기 전 명상은 내일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아무 준비 없이 잠드는 사람과 내일의 삶을 상상하며 잠드는 사람은 다릅니다. 고요히 앉아 내일의 자신을 그려보십시오. 차분하고 현명하게 돈을 다루는 자신, 풍요로움 속에서 여유를 누리는 자신, 그 이미지를 무의식 속에 심는 순간 내일의 선택은 그 이미지에 맞게 바뀝니다. 방향이 정해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풍요롭다. 내 삶에는 좋은 기회가 흘러들어온다. 이 단순한 말이 무의식 속 깊이 새겨질 때 돈과 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당신의 삶에 찾아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들이마시며 오늘 하루를 감사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며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서 무의식은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은 풍요로움으로 향하는 길이며 내일의 불을 맞이하는 길입니다. 잠들기 전 명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밤도 잠들기 전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마음을 비워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쌓여 1년 후에 당신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내 삶에는 이미 부와 풍요가 흘러들고 있었구나. 젊을 때는 돈을 버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벌고 더 크게 투자하고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돈을 모으는 힘은 단순히 속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한 힘은 꾸준한 습관과 안정된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불리는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첫째, 중년 이후의 돈은 소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이가 되면 큰 돈을 벌 기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자산의 차이는 크게 벌어집니다. 명상은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줍니다. 호흡을 바라보며 차분히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돈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중년 이후의 돈은 건강과 연결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지출은 의료비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은 모이지 않고 흩어집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건강을 유지하는 힘을 줍니다. 매일 10분의 명상이 불필요한 병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건강은 곧 부입니다. 따라서 명상은 단순히 정신적 안정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혜로운 습관이 됩니다. 셋째, 중년 이후의 돈은 인간관계에서 결정됩니다. 40대와 50대는 인생에서 관계의 중요성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대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회와 자산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주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신뢰는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입니다. 신뢰를 쌓는 사람에게는 돈과 기회가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넷째, 중년 이후의 돈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관리됩니다. 젊을 때는 눈앞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10년, 20년 뒤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조급함 대신 긴 안목을 주는 힘을 줍니다. 조급함은 작은 이익을 좁게 만들지만 긴 안목은 큰 불을 지키게 만듭니다. 호흡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우리의 생각을 길게 확장시켜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다섯째, 중년 이후의 돈은 무의식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습관은 돈을 모이게 하고 나쁜 습관은 돈을 흩어지게 합니다. 명상은 무의식의 습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단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낡은 습관을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이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돈이 모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중년 이후의 돈은 감사와 연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나 하는 걱정으로 가득 차지요. 하지만 명상은 우리 안에 있는 감사의 마음을 일깨웁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풍요로움은 실제 부의 흐름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일곱째, 중년 이후의 돈은 배움과 연결됩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하여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열린 태도를 줍니다. 닫힌 마음은 기회를 놓치지만 열린 마음은 새로운 길을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는 부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중년 이후의 돈은 단순히 운이나 기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관과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명상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조용한 마음 속에서 소비 습관이 바뀌고 건강이 회복되며 관계가 단단해지고 긴 안목이 생기며 무의식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 모든 변화가 모여 돈이 모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명상은 그 시작을 풍요와 부의 길로 안내하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모은 후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커지기도 합니다. 혹시 잃으면 어떡하지? 내일은 또 어떻게 될까? 이 돈이 사라지면 내 삶도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다면 결국은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명상은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돈을 지키는 힘은 계좌에 있는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단단한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불안을 내려놓는 명상은 돈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불안은 물살을 거칠게 만들고 두려움은 물을 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면 마음의 물결은 잔잔해지고 물은 맑아집니다. 맑은 물은 오래 머물고 고요한 흐름은 안정됩니다. 이것이 곧 돈이 우리 곁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둘째, 두려움을 다스리는 명상은 돈을 잃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주식이 조금만 내려가도 급히 팔고 작은 손해를 두려워하다가 더 큰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두려움이 아닌 지혜로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차분한 마음은 손해를 피하는 것 이상으로 돈을 지켜내는 힘을 줍니다. 셋째, 불안을 줄이는 명상은 삶의 만족을 높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고요히 앉아 명상하는 사람은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만족감은 돈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넷째, 두려움을 다스리는 명상은 인간관계를 안정시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은 관계에서도 경직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명상은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기회가 많아지고 기회는 곧 돈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지키는 힘은 결국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다섯째, 불안을 다스리는 명상은 장기적인 시각을 줍니다. 불안한 사람은 늘 단기적인 이익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명상으로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은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단기적인 손해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부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두려움을 내려놓는 명상은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를 가두고 기회를 막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면 두려움 대신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 가능성이 돈을 지키는 또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부의 크기와 질을 결정합니다.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명상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천천히 녹여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안정감과 자신감이 자리합니다. 이 안정감이야말로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힘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충분히 풍요롭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두려움을 다스리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돈은 안전하게 당신 곁에 머무르게 됩니다. 돈을 지키는 마음은 계좌 속의 숫자가 아니라 고요한 명상 속에서 길러집니다. 오늘도 가만히 앉아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돈은 그리고 당신의 삶은 더 깊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긍정적인 언어와 자기 암시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불을 끌어오는 힘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스스로의 언어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중 대부분은 남에게 하는 말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이미 늦었어. 이런 말들은 무의식 속 깊이 새겨지며 우리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풍요롭다. 이런 말들은 무의식 속에 긍정적인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현실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언어는 무의식을 바꿉니다. 무의식은 논리보다는 반복되는 말을 더 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무의식은 그에 맞는 삶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명상은 이 자기 암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무의식 깊이 스며들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바꿉니다. 둘째, 자기 암시는 돈을 다루는 태도를 바꿉니다. 불안한 사람은 늘 나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곤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족함이 커집니다. 그러나 명상 속에서 나는 충분하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마음은 안정되고 선택은 달라집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흐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긍정적인 언어는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신뢰는 결국 돈과 기회를 불러옵니다. 명상 속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언어를 심는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긍정의 말을 내뱉게 되고 그 말이 관계와 돈의 흐름을 바꾸어 줍니다. 넷째, 자기 암시는 미래를 설계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미래를 두려움으로 그립니다. 나는 아마 실패할 거야. 나는 나이 때문에 할 수 없어. 하지만 긍정적인 언어를 무의식에 새기는 사람은 미래를 희망으로 그립니다. 나는 앞으로 더 풍요로워질 거야. 나는 새로운 기회를 만날 거야. 이 차이가 실제 행동의 차이가 되고 결국은 현실의 차이가 됩니다. 다섯째, 명상 속의 긍정적인 암시는 더 강력합니다. 일상에서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명상 속에서 하는 말은 더 깊이 각인됩니다. 왜냐하면 명상은 우리의 의식을 고요하게 만들고 무의식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는 풍요롭다 라고 반복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단순한 말이 아니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행동, 기회는 그 진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풍요롭다. 나의 삶에는 좋은 기회가 들어온다. 이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차분해지고 무의식은 새로운 현실을 준비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우리를 가두지만 긍정적인 언어는 우리를 해방합니다. 부정적인 자기 암시는 돈을 막지만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돈을 끌어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이 단순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어의 힘을 통해 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혹은 아침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풍요롭다. 나는 불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내 삶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은 당신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곧 당신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돈과 시간은 언제나 함께 움직입니다. 돈을 지키고 불리는 사람은 예외 없이 시간을 다루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매일의 루틴, 즉 하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무심히 흘려보내는 사람과 의식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명상은 시간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시라도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는 훈련입니다. 첫째, 아침 명상은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 아침의 짧은 명상은 하루의 질서를 바꾸고 하루의 선택을 바꿉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시작한 하루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돈은 결국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아침 명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부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둘째, 낮의 짧은 명상은 집중력을 회복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많은 일과 사람을 만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중력은 쉽게 분산됩니다. 그러나 낮에 단 5분만이라도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면 흩어진 마음이 다시 모입니다. 이 집중력은 일의 효율을 높이고 기회를 잡는 힘을 줍니다. 돈은 단순히 오래 일한다고 벌어지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일할 때 같은 시간 속에서도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저녁 명상은 하루를 정리하고 무의식을 준비합니다. 저녁의 명상은 낮 동안 쌓였던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불안과 걱정을 안고 잠드는 대신 명상으로 마음을 정리한 후 잠든다면 무의식은 훨씬 맑고 차분해집니다. 무의식이 맑아질수록 내일의 삶은 더 나아집니다. 불을 만드는 힘은 깨어있는 시간뿐 아니라 잠든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저녁 명상은 부의 삶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열쇠입니다. 넷째, 시간을 의식하는 명상은 돈의 낭비를 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인터넷을 무심코 하거나 불필요한 대화에 몰두하거나 쓸모없는 걱정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 시간을 의식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시간을 더 소중히 쓰게 됩니다. 시간을 소중히 쓰는 사람은 돈도 소중히 다룹니다. 시간 낭비를 줄이는 습관이 곧 돈 낭비를 줄이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다섯째, 루틴 속의 명상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한 번의 명상으로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짧은 명상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 10분, 낮 5분, 저녁 10분. 이렇게 하루 30분도 안 되는 시간을 꾸준히 쌓으면 1년 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좋은 습관은 돈을 모이게 하고 나쁜 습관은 돈을 흩어지게 합니다. 명상은 좋은 습관의 시작입니다. 여섯째, 시간과 돈은 모두 흐른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멈춰 세울 수는 없지만 흘러가는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흐름을 바로잡는 힘을 줍니다.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돈을 흩어지게 하지만 평온과 감사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은 돈을 모이게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다스리는 명상은 곧 돈을 다스리는 명상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에 시간을 썼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사용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시간을 더 현명하게 쓰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시간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돈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고요한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 짧은 명상으로 집중력을 회복하며 저녁에 명상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루틴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풍요와 부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과 감사의 관계, 그리고 감사가 어떻게 풍요를 끌어들이는 습관으로 자리 잡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좇으면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도 마음속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고 더 많이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진정으로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부를 불러오는 마음의 자석과도 같습니다. 첫째, 감사는 부족함의 파동을 풍요의 파동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아직도 모자라 라고 말하면 무의식은 부족함을 계속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미 충분하다 라고 말하면 무의식은 충만함을 현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명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면 부족하다고 느끼던 삶이 풍요롭게 바뀝니다. 풍요의 파동은 실제로 더 많은 기회와 돈을 끌어옵니다. 둘째, 감사는 소비 습관을 바꿉니다. 불안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소비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이 차이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자산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감사는 소비를 절제하게 하고 절제는 저축과 투자의 기반이 됩니다. 셋째, 감사는 인간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해주고 고마워하는 사람을 더 돕고 싶어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짧은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습니다. 신뢰는 곧 돈과 기회의 통로가 됩니다. 명상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사의 말을 내뱉습니다. 이 습관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그 풍요로움은 다시 돈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감사는 불안을 줄여줍니다. 돈에 대한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이 돈이 사라지면 어쩌지? 앞으로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충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마음은 더 차분해지고 차분한 마음은 더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이 현명한 선택이 곧 돈을 지키고 불리는 힘이 됩니다. 다섯째, 감사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움 대신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올 거야. 내 삶은 더 풍요로워질 거야. 이런 태도는 행동을 바꾸고 기회를 끌어옵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기회를 가로막는다면 감사하는 마음은 기회를 활짝 열어줍니다. 여섯째, 감사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게 합니다. 돈이 많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돈을 더 지혜롭게 씁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더 많은 돈이 모이는 결과를 만듭니다.
명상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질은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풍요로워집니다.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더 큰 돈을 불러옵니다. 일곱째, 감사는 무의식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매일 명상 속에서 감사의 말을 반복하면 무의식은 감사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그리고 무의식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무의식 속의 감사 습관은 일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며 그것이 곧 돈이 모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작은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햇살, 누군가의 미소, 무사히 끝낸 하루. 이 3가지에 감사하며 호흡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내쉴 때 나는 충분하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무의식은 풍요의 감각을 기억하고 그 풍요는 현실 속에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돈과 감사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돈을 불러오고 돈은 또 다른 감사의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이 선순환이 반복될수록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따라서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불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오늘 밤 혹은 아침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감사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이미 풍요로움 속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와 돈은 단순한 숫자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며 습관의 문제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여러 주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 건강을 지키는 것, 인간관계를 단단히 하는 것, 시간을 관리하는 것,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감사의 습관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이 현실을 바꾸는 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첫째, 명상은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가 불안을 줄이고 두려움을 다스리며 선택을 현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부의 시작입니다. 둘째, 명상은 습관을 바꿉니다. 충동적인 소비 대신 절제된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일상에 심습니다. 좋은 습관은 결국 돈이 모이고 지켜지는 기반이 됩니다. 셋째, 명상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주고 신뢰는 더 큰 기회와 자산의 흐름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돈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도 명상에서 비롯됩니다. 넷째, 명상은 무의식을 바꿉니다. 잠들기 전에 짧은 명상은 무의식 속에 풍요의 씨앗을 심습니다. 긍정적인 언어와 자기 암시는 무의식을 설계하고 무의식은 우리의 현실을 바꿉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부를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섯째, 명상은 삶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불안과 조급함은 방향을 잃게 만들지만 명상은 고요 속에서 진짜 원하는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방향이 분명한 사람에게 돈과 기회는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진리로 모아집니다. 부와 돈은 고요한 마음에서 온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정리되고 삶은 달라지며 돈의 흐름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명상은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아침에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준비하고 낮에 잠깐의 명상으로 집중을 회복하며 저녁의 명상으로 하루를 정리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간이 쌓여 당신의 삶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돈은 불안과 두려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은 안정과 감사, 긍정과 평온 속에서 머물고 불어납니다. 따라서 부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당신은 이미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명상은 단순한 정신 수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와 풍요를 불러오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지혜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이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풍요롭다. 내 삶에는 좋은 기회와 돈이 흘러들어온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선언입니다. 당신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을 향해 흐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전체가 점점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